탄핵 정국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산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광복로의 상황도 다르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부 상권의 신해양 관광 거점이 될 다대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이 추진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사하구, 주식회사 엘튼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연시에 이어 설 명절로 이어지는 요즘이 상인들에게는 대목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지역 경제도 얼어붙었는데요. 부산 원도심의 대표 상권인 광복로의 상황도 다르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대표 관광지이자 원도심 최대 상권인 광복로. 새 집 건너 한 곳이 임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곳곳에 세를 놓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하면 공실은 70% 정도 채워졌지만 오랜 경기 침체에 설을 앞둔 대목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매장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많이 죽었죠. 원래 연말에는 가게들이 안 내놓거든요. 12월, 1월 구정 명절 때는 특수라서. 근데 12월, 11월 달에도 막 가게를 내놓더라고요. 연말 탄핵 정국에 이어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이런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수 상권이지만 이마저도 쇠퇴한 겁니다. 여기에 연말 대표 행사인 비축제는 여객기 참사로 일주일간 불을 꺼야 했고 용두산공원 타종식도 취소됐습니다. 발길을 붙들 주요 행사들이 사라지면서 최근 다시 거리에 불을 밝혔지만 잃어버린 특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그냥 불 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 켤 때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한 30% 정도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연말에 그것도 제일 특수를 누릴 때 이걸 끄다 보니까 정말 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연말연시 사라진 특수. 광복로는 물론 부산 전역에서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사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8년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로 완화됩니다. 연소득 2억에서 2억 5천만 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으로 사실상 소득 제한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는 겁니다. 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됩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50% 인하되는데 1월 중순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실수요자 구매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7월부터는 3단계가 도입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작동했던 우리 지역 시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라든가 아니면 탄핵 정국 자체가 오히려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투자 수요는 위축이 될 것이고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좀 대기 수요로 남을 가능성. 실제로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부산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2.82%로 세종과 대구에 이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금리 움직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서부 상권의 신해양 관광 거점이 될 다대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사하구, 주식회사 엘튼인 6일 오전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자원 개발, 보전과 민간 투자를 연계해 해양 레저 관광 기반 시설과 콘텐츠를 결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비 지정과 본 지정을 거쳐 기본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다대포 일원에 민간 투자 8천억 원 등 1조 원을 투자해 복합 해양 레저 공간과 인공 서필 시설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행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 사업자는 다대 소각장 부지에 5성급 이상의 관광 숙박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가덕 신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가 아닌 지역 거점 항공사의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시민 공감 등 부산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분리 매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항공 불매운동과 함께 신생항공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산은 이미 에어부산을 키운 경험이 있고 지역 거점 항공사 지원 조례가 있어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 10명 중 8명 정도가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실련에 따르면 이 중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63.9%인 23명으로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수당보다 높은 의원은 10명이었습니다. 부산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10명 중 6명은 겸직을 신고했으며 기초의회 16곳 중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원은 3곳,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10곳, 보수액을 공개한 의회는 6곳에 그쳤습니다. 겸직 활동은 이해 충돌 가능성과 의정 활동 저하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부산시 의회를 비롯해 16개 기초의회 모두 윤리자문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은 부산시 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겸직 보수와 임대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겸직 보수 신고액이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수습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의 블랙박스 분석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규모 수색 작업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감식과 수사를 위한 소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의 경우 지난 4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상태. 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인출과 변환, 분석, 재현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최대 2,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의 파손 상태가 심각할 경우 데이터 복구와 동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전 세계 항공사고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도 비행 기록 장치 손상이 심해 미국에서 복구 과정을 거쳤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김해 돛대산 추락 사고는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 돛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2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 당시 악천후와 조종사의 판단 착오가 겹치며 발생한 이 사고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항공관제 시스템과 조종사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귀하고 나야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미국 2개 도시 순방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먼저 오는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 참석해 통합 부산관을 방문하고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면담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부산 데이터 센터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인 아이온큐와도 양자과학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술을 먹던 중 흉기를 휘둘러 동네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쯤 영도구 소재 주택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중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 감독 채용 공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고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 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입니다. 응시자는 경력과 실적 기술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창원문화재단에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전형 과정에서 경력의 적합성과 실적 우수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다양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지상 8층 시설입니다. 총괄감독은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해 문화복합타운 내 3층에서 6층까지 문화공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봉은 최대 3억 원이고 응시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안정화 지원 사업에 경남 3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항로는 통영 용초, 통영 당금, 통영 욕지 등 3곳으로 모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자 항로입니다. 해수부는 해당 항로에 대해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